네, 지금 전문가를 연결해서 한번 현장 상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공화성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브리핑도 있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고 싶은데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진 게 있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지하 주차장에서만 화재가 발생했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화재 원인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밝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발화 지점은 지하 주차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전체 9층 건물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발화 지점으로 봤을 때 짧은 시간 안에 불이 상당히 위층까지 번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건물이 아직 몇 년식의 건물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방제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피해가 이렇게 컸던 이유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하 주차장에 연결된 계단이라든가 예. 엘리베이터로 화재나 유독가스가 번졌다면 건물 내외의 온도차라든가 압력차, 밀도 등에 의해서 화재가 급속도로 그 위층으로 상승하는 그 일명 굴뚝 효과에 의해서 예. 전층으로 쉽게 화재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계속해서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23명이 지금 사망하고 24명이 다쳐서 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소리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망의 원인은 대부분 80에서 90%가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유독가스가 이제 1층에 지하 1층이나 1층에서 불이 나서 위로 계속 퍼져 올라갔을 텐데 그럼 계속 층층마다 계속 들어와서 유독가스를 피할 시간이 없이 그냥 그걸 다 마시면서 피해가 발생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대피를 하고 대처할지를 몰라서 예.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예. 유독가스는 이미 와 있고 그래서 사망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 따르면 지금 수색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요. 수색 작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누가 갇혀 있을지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구조 작업에 있어서 인명 피해가 혹시라도 더 늘어나진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런 사고 현장에서의 골든 타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유독가스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장소에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 골든타임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하다면 어느 장소에 어떤 지점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최상층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 밀폐 조건이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곳, 베란다라든가 아니면 건물 내에 대피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대피 공간에서 대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4시 조금 전에 화재가 발생했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보통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게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가 그 운동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예. 그 수용 인원 그 100명 이상인 경우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 복합 건축물이라고 하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현재 소방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1, 2, 3층이 목욕탕이고요. 4층부터 7층까지가 헬스클럽이고 8층에 음식점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목욕탕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피해자인 것으로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목욕탕이라는 건물 안에 구조 특성상 이제 그 수건으로 어느 정도 호흡기를 좀 가리다 보면 유독가스를 막게 되면서 조금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장소 추측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목욕탕 안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많이 한 걸까요? 목욕탕 자체만으로는 일단 물이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가까운 2층이 화재 피해가 클 수가 있고요. 예. 또한 그 목욕탕이란 자체가
일단 옷을 벗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훨씬 더 그 우왕좌왕하는 패닉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피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망자가 컸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탕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피해가 많이 나왔는데 목욕탕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구조상 또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 또 통유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출입구도 굉장히 적은 게 개수가 적은 게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미러 형태로 되어 있다든가 예. 통로가 그다음에 좁은 통로로 되어 있다든가 하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건물 구조 상황도 일단은 위층에서 나올 통로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건물의 그 특성상 그 맨 위쪽 부분이 저희가 화면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뾰족하게 모여져 있는 건물 구조다 보니까 뭐 헬기나 구조 상황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구조에 조금 더 지연되거나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복도나 계단을 통해서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예. 지상으로 대피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일반적인 그 매뉴얼인데 지금 뾰족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면 예. 그 옥상이 상당히 그 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대피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대피를 어떤 식으로 좀 숙지를 못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화재가 발생하면 예.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다 보니까 예.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은 기본적으로 평상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 몸에 체득화되지 않으면 상당히 예.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대피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그럼 것이죠. 교수님께서 한번 그 대피 요령을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먼저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요. 두 번째는 비상벨이나 아니면 비상벨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소리라도 예. 소리를 질러서 화재 사실을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복도나 계단을 통해서 재빠르게 대피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 혹시라도 이미 복도나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예. 이때는 함부로 복도로 나가면 안 되고 문틈을 막고 베란다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1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사망자 수가 또 늘어났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 사망자 수가 28명으로 늘어났고요.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 내에 방염 처리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가연물이 많이 상존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그 가연물 중에서도 유독가스를 많이 내뿜는 그런 물질들이 그 건물 내에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주 독한 유독가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와 연결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